2020의 카카오 인턴십 코딩 문제 중에서 2번 문제인 거리두기 확인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시면 면접장이 주어지는데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응시자들끼리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실은 총 5개고 각각의 대기실은 5x5의 크기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각 응시자들은 맨하탄 디스턴스가 2 이하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맨하탄 디스턴스는 X축, Y축, 차의 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리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죠.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거리가 되겠는데요. 이 X축 X축 차, Y축 차. 그 각각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어떤 점에서 다른 점까지 직선 거리가 되겠고요. 맨하탄 디스턴스는 그 X축 거리, Y축 거리, 이 단순히 그 차의 합만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응시자가 떨어졌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동일한 X축이나 Y축에 존재한다고 하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나 맨하탄 디스턴스나 동일해요. 거리가 2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대각선이라고 하면 달라지는데 지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거리 2보다는 작겠죠. 지금 1 더하기 1의 루트를 취하게 되니까 루트 2가 될 텐데요. 하지만 맨하탄 디스턴스에서는 각 그 축에 차만 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1, 이쪽으로 1 동일하게 2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그냥 직선거리인데 맨하탄 디스턴스는 각 축에 차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파란색의 길이가 맨하탄 디스턴스가 되고 이 붉은색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맨하탄 디스턴스를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시자 간의 거리가 2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파티션을 막혀 있다고 하면 괜찮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응시자와 이 응시자는 거리가 2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파티션을 막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경우고 이 경우에는 서로 열려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대기실에 대해서 이 거리두기가 모두 지켜지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1을 반환하고 이렇게 한 명이라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0을 담아서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5개의 대기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판단해서 5개의 값을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수는 P, O, X로 주어지는데 P가 응시자를 나타내고요. O가 빈 테이블. 그러니까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빈 테이블을 나타내고 X는 막힌 공간이 되겠죠. 파티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입출력 예를 보시면 이렇게 문자열로 주어지는데 이 길이가 5인 문자열이 5개 주어지죠. 자, 그래서 5x5의 공간을 문자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대기실 정보가 총 5개가 주어지죠. 자, 그러면 저희가 각각의 대기실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확인해서 거리두기가 모두 지켜지고 있다고 하면 1을 넣고 한 명이라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면 0을 담아서 총 5개의 값을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맨하탄 디스턴스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먼저 그 맨하탄 디스턴스 그 유래 자체는 그 맨하탄 도시에서 유래했는데요. 맨하탄 그 도시가 계획 도시다 보니까 이 건물이나 도로가 격자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최단거리를 생각할 때 저희가 이 건물을 뛰어넘어서 갈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걸어가거나 차로 간다고 했을 때는 건물을 뛰어넘을 수는 없고 결국은 이렇게 직선, 상하좌우 어떤 직선, 대각선을 제외한 상하좌우로 어떤 도로를 따라 이동하게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최단거리가 이렇게 가도 최단거리고, 뭐 이렇게 가도 최단거리고, 이렇게 가도 최단거리고, 어떤 실생활에서 또 유용한 그 거리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그 거리 계산법인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2차원 형태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맨하탄 디스턴스예요. 왜냐고 하면 저희가 상하좌우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은 그 맨하탄 디스턴스가 상하좌우로 몇 번 이동했나 그 횟수를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P에서 이 응시자에서 이 응시자까지의 거리는 하나, 둘, 셋, 넷, 4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응시자까지의 거리는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잴 수가 있는 거죠. 상하좌우로 몇 번 움직였는지. 자, 그래서 2차원 형태로 저희가 어떤 그 값을 줄 때 많이 사용하는 그 거리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이 첫 번째, 입출력 내에서 첫 번째 대기실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각 이 응시자에서 출발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 2까지만 이동해보면 되는 거예요. 거리 2까지만 이동해서 그 위치에 다른 응시자가 있다고 하면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거니까 펄스를 반환하면 되겠죠. 저희가 이 BFS 탐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 이만큼만 이동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BFS라는 함수를 정해 볼 거고요. 다음에 이 주어진 대기실 2차원 정보에서 하나하나 확인해서 P가 나오면 그 위치, 지금 여기서 숫자가 그 인덱스 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의 좌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열의 좌표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그 문자를 확인해서 P가 나오면 그 위치의 행과 열의 좌표로 BFS라는 그 함수를 호출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위치를 시작점으로 해서 거리 이만큼만 이동해보는 거예요. BFS 탐색으로. 그러면 상하좌우로 이동할 거니까 자, 이렇게 1 이동했을 때는 여기까지 가겠죠. 자, 여기에 지금 P가 없죠.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동하면 이제 P가 없죠. 자, 그러면 이 응시자는 거리두기를 지킨 거죠. 자, 더 진행할 이유가 없죠. 2까지만 진행해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은 3이니까 3만큼 떨어져 있는 거는 괜찮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위치에서의 그 BFS 탐색 끝내고 다시 P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찾아지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위치는 행이 0이고 이제 열이 4죠. 0,4에 대해서 다시 BFS 탐색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큼 가면 여기고 둘 가면 여기죠. 지금 P가 없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차례대로 찾다가 이 위치를 찾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BFS 탐색을 해요. 하나만큼 가면 여기까지 가고 둘만큼 가면 여기까지 가겠죠. 지금 X는 이제 파티션으로 막힌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X를 이제 지나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치 응시자도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죠. 자, 그럼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BFS 탐색을 하면 되겠죠. 하나만큼 가고 둘만큼 가고 괜찮죠? 다음에 여기 하나만큼 가고 둘만큼 가고 역시 괜찮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응시자인데 지금 이 응시자는 지금 모솔에 있는 데다가 파티션으로 막혀 있죠. 그래서 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상하좌우로만 저희가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왜냐고 하면 이제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각선으로 한 번 이동할 수가 없죠. 여기는 둘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지문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막힌 경우에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대기실은 모두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저희가 1로 반환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대기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2차원 배열처럼 탐색하면서 P를 찾으면 그 위치를 시작으로 이제 BFS 탐색을 해보면 되겠죠. 처음에 그래서 0,0에 P가 있으니까 자, BFS 탐색을 시작하고요.
자, 하나만큼 진행하면 여기까지 오겠죠. 그 다음에 둘만큼 진행하면 여기도 오고 여기 오게 되는데 이 위치에 다른 응시자가 있는 거죠. P를 만난 거죠. 자, 그러면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구현할 BFS 탐색에서 false를 반환하고 더 이상 탐색을 진행할 이유가 없죠. 이미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응시자가, 그러니까 나머지 P가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탐색을 중단하고 이 두 번째 대기실에 대해서는 0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대기실에 대해서도 BFS 탐색을 통해서 이 거리두기를 확인해서 0이나 1 값을 적어서 이제 반환해주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겠죠.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으로 플레이스가 주어지는데 5개가 주어지겠죠. 자, 그럼 저희가 하나하나 처리를 할 건데 이 체크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서 각각의 대기실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true가 반환되면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 거니까 이 answer에 1을 추가하고요. 자, 만약에 false가 반환했다고 하면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지 않은 거니까 0을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체크라는 함수를 구현해 볼게요. 이렇게 플래스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이 전체 5x5에서 P를 찾아서 그 P의 위치에서 BFS 탐색을 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BFS 함수도 구현해 볼 건데 플레이스, 그러니까 대기실 정보는 똑같이 받아야 되고 시작 위치, 그 응시자 위치를 받아서 이제 탐색을 할 거죠. 자, 그럼 응시자 위치 찾는 방법은 그냥 전부 다 이 5x5의 각각의 그 위치를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문자 값이 P인지 아닌지. 만약에 P라고 하면 그 위치에서 이제 BFS 함수를 이제 호출해 주면 되겠죠. 자, 이 위치에 그 문자 값이 P라고 하면 응시자가 있는 위치죠. 자, 그럼 이 위치에서 이제 BFS 함수를 호출을 해주면 되는데 이 위치에서 BFS 함수를 했는데 이 거리 2 이하에서 다른 응시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true를 반환할 거고 만약에 만났다고 하면 false를 반환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false를 반환했다고 하면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경우죠. 자, 이 경우에는 저희가 탐색을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고 바로 false를 반환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false가 반환되면 0을 이제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니까요. 자, 만약에 모든 P에 대해서 다 true가 반환됐다고 하면 중간에 이제 리턴되는 경우 없이 이 이중포문이 이제 끝나게 되겠죠. 자, 그 경우에는 거리두기가 지켜지고 있는 경우니까 이제 true를 반환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true가 반환됐다고 하면 모두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1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BFS 함수 구현해 볼 건데 저희가 BFS 탐색을 할 때는 이제 Q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 Q를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상하좌우로 이동하기 위해서 델타 어레이 값도 정의를 할게요. 자, 이 델타 값은 저희가 바뀌는 값이 아니니까 이왕이면 튜플로 정의하는 게 성능상 유리하겠죠. 굳이 리스트로 정의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사용할 게 이제 행에 대한 델타 값이에요. 그래서 1을 빼주면 열을 고정하고 1을 빼주면 위로 이동하는 그 값이 되겠죠. 다음에 열을 고정하고 행을 1 더해주면 아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상하
좌우 순서로 정의를 할게요. 자, 열을 고정하고 1 빼주면 좌, 행을 고정하고 1 더해주면 우죠. 자, 그래서 상, 하, 좌, 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의하고, 다음에 이제 visited 가 필요하겠죠? 이건 전부 이제 false로 초기화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가 이 visited는 저희가 지금 2차원 5x5에 대한 이제 visited 마킹을 저장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5x5로 생성할 거예요. 자, 이렇게 5x5로 다 false로 해서 visited 이 어레이 값을 정의를 했어요. 여기 리스트이긴 하지만 편의상 어레이라고 표현할게요. 다음에 큐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큐 객체를 만들고 인큐하기 전에 BFS 탐색은 인큐하기 전에 visited 값을 마킹을 하죠. 그래서 지금 위치, 그러니까 시작 위치는 방문했다고 마킹하고 이제 큐에 인큐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큐에 이 넣는 타입은 튜플을 사용할게요. 넣어야 되는 값은 3개예요. 이 행, 열, 좌표, 그리고 거리. 이 3개예요. 행, 열, 그리고 거리는 지금 시작 위치니까 0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y문으로 이제 탐색을 진행할 건데 q가 empty가 아니면 이제 계속 진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dq를 해야 되는데 dq를 이제 current에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dq한 그 위치, dq한 위치에서 거리가 2를 초과했다고 하면 더 이상 탐색을 진행할 이유가 없죠. 자, 왜냐하면 저희가 BFS 탐색하는 이유는 이 거리 2 이하에 다른 응시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current에 지금 거리는 저희가 인덱스 0, 1, 2 2에 해당하는 이제 거리 값이죠. 그래서 이 거리가 2를 초과했다고 하면 그냥 컨티뉴함으로써 스킵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탐색을 진행할 이유가 없죠. 그쵸? 이 초과해서 다른 응시자를 만나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아직 거리 2 이하란 얘기예요. 자, 거리 2 이하면서 이 위치에서 응시자를 만나면 원래 응시자를 만나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위치에서 자, current 0이 행의 좌표고 current 1이 열의 좌표죠. 자, 이 위치의 값이 P라고 하면 어떤 응시자를 만난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저희가 처음에 넣는 그 시작 위치도 이제 P잖아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DQ 하면 그 위치도 당연히 P겠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닌, 그러니까 시작 위치가 아닌 다른 P를 만났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 거리가 2면 시작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위치가 아니면서 0인 경우가 이제 시작 위치인 거죠. 시작 위치가 아니면서 P를 만났다고 하면 이제 다른 P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응시자를 만난 경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면 여기까지 왔으면 아직 거리 2 이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거리 2를 초과하면 저희가 다 스킵해 버리니까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거리 2 이하고 자기 자신 아니면서 다른 P를 만났다. 자, 그럼 이건 이제 거리두기 조건에 안 맞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저희가 false를 반환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false를 반환하면 여기서 false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false를 반환해서, 그쵸? 거리두기가 지켜지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 솔루션에서도 false를 받아서 이제 0을 넣어주게 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서 false가 반환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거리 2 이하에서 다른 응시자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방향으로 진행해 보면 되겠죠. 자, 네 방향으로 새로운 그 로우 좌표는 new row라는 의미로 nr은 현재 행에 이 델타 어레이 값
더해주면 되죠. NC도 마찬가지로 현재 행 위치에 이제 델타 값, 델타도 여기 1이 그러니까 0, 1 인덱스에서 이 0이 행, 1이 열에 대한 델타 값이에요. 이렇게 더해주면 새로운 NR, NC를 만들어내겠죠. 이렇게 폼은 4번 돌면서 4개 다 쓸 거잖아요. 이 4개를 쓰면서 상하좌우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상하좌우로 이동된 새로운 좌표 NR, NC를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좌표 공간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인덱스는 0부터 4까지만 유효한 좌표값이죠. 자, 그래서 이 NR이 0보다 작으면 안 돼요. 그쵸? 이 경우에는 저희가 컨티뉴함으로써 스킵해 버릴 거예요. 4보다 커도 안 돼요. NC도 0보다 작으면 안 되고 4보다 크면 안 돼요. 자, 이 경우에는 컨티뉴함으로써 스킵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미 그 큐에 넣은 적이 있다고 하면 다시 넣을 필요가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드는 좌표가 이미 자, 비지터 마킹 돼 있다면, 이미 인큐한 적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컨티뉴해서 스킵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원소의 값이 POX, 자, X가 이제 파티션이잖아요. 여기에는 이동할 수 없는 경우죠. 그쵸? 이동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NRNC 위치에 파티션이 있다고 하면 이동할 수 없는 경우니까 마찬가지로 컨티뉴 하면서 스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경우니까 이제 BT들을 마킹하고 인큐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턴에서 이제 DQ 돼서 이제 계속 탐색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거리 2 이하에서 P를 만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제 거리가 2를 초과하게 되고 다 스킵해서 이 Q가 MT가 되고 이 Y문이 종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BFS 탐색이 종료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이 응시자는 거리 두기를 지키고 있는 경우니까 자, true를 반환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true를 여기서 반환하게 되면 여기서 리턴되지 않고 다음 응시자에 대해서 계속 이 BFS 탐색을 반복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응시자가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다고 하면 이 이중 포문 안에서 리턴되지 않고 이 포문이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true를 반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응시자가 다 거리두기를 지키고 있는 경우죠. 자, 그 경우에 저희가 true를 받아서 1을 이제 넣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현이 끝났고요. 구현이 잘 됐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그쵸? AND로 써야 되죠. 네, 여기도 콜론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성공을 했고 제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